오늘 253화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연 일간별 분세 병화 일간편입니다. 2주 또 못했죠. 빠르게 병정화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토는 또 이번 주 주말에 웬만하면 올려야죠. 하여간 해가 바뀌기 전에 개수까지 다 할 겁니다. 1월 중순 이전까지는 다 해드려야겠지요. 병화가 병호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비견을 만났죠. 나의 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양인성 기질을 전해주는 그런 비견이죠. 이들이 비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협력자 그런 건 아니에요. 겁자라고 해서 무조건 경쟁자, 내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 존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 항상 지지 연결성 속에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어쨌든 비겁이 많아져서 내가 힘이 강해지고 뭐 의지가 강해지고 이제 이런 것을 좀 벗어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병호 자체가 프로페셔널이에요. 양인 기질을 갖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근을 가지고 와준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운 환경이야. 정신이 꺾여 있어.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이런 상황이라면 나를 다시 독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지인, 친구, 동료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자체로 좋고 나쁜 것은 없다. 비겁이 오면 무조건 돈 뺏어간 존재자로 이렇게 여기는데 그러지 마셔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신금을 갖고 있어. 그럼 누가 나타나서 내 신금을 뺏어가려고 하겠네.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한참 연애에 빠져있는 그런 총각이라면 혹은 열심히 돈을 투자해서 예를 들면 하이닉스의 50만원 중반, 60만원대 고점에 물려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운이 바뀐 상태면 굉장히 불안하죠. 내 돈을 누군가 가져갈 것 같은 실제로 그런 작용력들이 일어나니까요. 연애에 있어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항상 특히 이제 남명사주의 입장에서는 재를 여자 그리고 돈 입장에서 같이 생각을 해봐야죠. 돈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재성을 여자라는 대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의외로 쉽게 풀려요. 돈을 여자화해서 생각해보라는 거죠. 때로는 그 반대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옷을 신자진 삼합으로 일지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관에 있으면 이제 직장생활 하는 사람, 공부해야 하는 사람, 어떤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사회에 이제 내가 비겁을 갖고 있으니 이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우호적인 관계를 많이 맺고 갈 거냐. 어쨌든 나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결부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숙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현대사회에서는 직원이 많은 대기업, 공공기업, 공공기관, 다국적 기업 이런 데 근무할 수 있는 속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돈을 무조건 쫓는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태어난 곳이 돈이 많이 있는 곳이니 여튼 자본주의 사회에 태어난 셈이죠. 자, 물질적으로 굉장히 결핍되어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면 아무리 똑똑해도 돈 벌 기회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일론 머스크가 남아공에서 넘어가지 않았으면 쉽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처럼 더 넓은 세계, 더 돈이 많은 세계, 사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손 마사요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면 돈을 추구해라! 이런 차원보다는 돈이 많은 환경에서 태어났구나. 그러면 아무래도 돈을 추구하는 것이 뭐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현대인의 인생 방향이니까요.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에요. 이 돈을 내가 일시로 끌어올 수 있느냐,
어떤 식상적 능력을 통해서 끌어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그래서 구조론이 사주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십성은 사주의 꽃이요, 사주 구조론은 사주 명리학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사주 명리학이다는 그것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완전히 줄여버리는 그런 책이었고, 그것을 보완하고 이제 빠져있는 것들 더 채우고 수많은 구조적 해설을 위한 명조들을 담아서 한 350페이지, 400페이지 정도로 해서 지금 원고를 쓰고 있어요. 내년에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책을 읽고 비판하는 건 자유인데, 이것이 사주 명리학이다 그런 거 읽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수준이 낮다거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어느 그 댓글인가 봤었는데, 항상 겸손해야죠. 자기가 무엇에 대해서 지금 논평하고 있는가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읽는 책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거 모르고 까기만 하면 되겠냐고. 일단 우선 까기만 해. 그럼 되겠어요? 나중에 세월이 좀 흐른 뒤에 어떤 책에 남는가, 어떤 책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다른 책 100권, 1000권 안 읽고 이것이 사주 명리학이다와 제가 이번에 쓸 책, 내년에 나올 책 100번 읽으시면 어쩌면 스스로 깨달을지도 모르죠. 자, 진매술축. 사회에서 어떤 재주,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내가 전문가가 되든 혹은 약삭 빠르게 상업적 능력을 발휘하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속성이 느껴지죠.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식상이니까요. 하나씩 보죠. 병인, 이런 편인을 깔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배워서 터득하여, 이것이 학교 안 다니고 사회생활 안 하고 나 혼자 터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항상 연결성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배워서, 식상월에 태어났으면 배워서 뭔가를 하는 거죠.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를 하는 거. 기획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겠고, 이거 자체로 교육업의 인자죠. 내가 어떤 자격을 취득해, 어떤 지식이 있어, 지혜가 있어, 사회 학생들 가르쳐.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제극엔 어떤 돈 되는 아이디어를 내는데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좋죠. 또 그러한 문서를 사회의 돈으로 제극인해서 가치 있게 만드는 거니까 어떤 투자,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좋겠죠. 분석력이 탁월하니까, 그죠? 주식 이런 것들 분석해서 어떤 문서를 사, 남들은 그 가치를 모르는데, 예를 들자면 엔비디아 바닥에서 샀어. 그리고 왜 사? GPU 만드는 회사, 테슬라 그런 거 왜 사? 전기차 망할 거야. 누가 전기차 타? 이렇게 얘기하는 거. 2차전지 아예 그런 거 왜 사? 바닥에서 한참 길 때, 이럴 때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남다른 통찰력을 갖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비겁들에게 내가 아는 것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동시대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상을 전해준다. 이러면 어때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윗급이에요. 그런데 아집을 상대에게 전파해. 너희들은 모르잖아. 여기에 인성이 없어. 나만 인성을 갖고 있어. 내 생각만 주입할 게 방향성이 이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기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쟁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인성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러면 제극인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죠. 인성이 많으면 게으르다, 기본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달달 외우면 별 의미가 없죠. 머리에 칩이 여러 개 있는데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용지물 아닙니까? 여러분의 컴퓨터에 GPU 여러 개 껴봐. 근데 선이 연결이 안 됐어. 그 자리에 안 꽂혀 있어. 그냥 안에 막 들어 있어. 떨그럭떨그럭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꽂혀 있어. 그런 상황에 작동을 안 하고 있어. 뭔가의 접지가 잘 안 됐네. 그 접지를 해주는 것이 재성이죠. 그러면 하나하나가 다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이제 폭발적인 연산 능력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재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미루죠. 야, 우리는 쉬고 있을 테니까 너 혼자 작동해. 인칩, 너만 활동해. 그러니까 게으른 거죠. 활동을 안 하려고 하고, 안에서 뭔가를 받아 먹으려고만 하고, 공부만 하려고 하고, 그런 거죠. 사실 공부를 하긴 해도 공부에 인자가 많으니까요. 뭔가 참고서를 많이 쌓아두고 이것 봤다 저것 봤다 하는데 핵심을 잘 모르죠. 그래서 시험 분명히 공부는 해. 우리 자식은 공부는 뭐 엄청 해. 잠도 안 자고 뭐 엄청 하는데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와. 인성이 많은데 재극인이 안 돼 있어. 그럼 뭐가 핵심인지 모르고 드립다 공부하는 거죠. 그럼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단점이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관인상생, 살인상생에서 직장 다니기 굉장히 좋은 거죠. 계약이니까. 수와 화의 중간 단계에 문서가 있어. 계약 맺고 직장 생활하고 그럼 좋죠. 아무래도 이 편인이 재극인 되었을 때 이제 기획자 이런 걸 이런 분야로 나아가기 좋겠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다. 인호술 삼합을 맺을 거 아닙니까? 비겁국을 짜서 뭔가 으쌰으쌰 해보자 하는 거죠. 얘가 왕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비겁 삼합의 이제 중심이 될 테고, 얘가 병인과 합을 이루고자 하는 이유는, 얘는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 얘는 뭔가 생각이 좀 깊어. 그러니, 너 목생화 해줘. 나에게 네 아이디어를 좀 빌려줘. 그래서 우리 하나 되어서 뭔가를 해보자. 그런데 이제 재성이 없는 상황이고 이러면, 사주 원국, 본인의 사주에 대운에도 없고 내년엔 이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동업을 시도했는데 뭔가 돈에 굉장히 쪼달리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이 삼합, 비겁 삼합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루는 삼합이에요. 방합, 육합과 달리 어떤 목표, 어떤 일, 술토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식신, 술토라고 하는 식신은 병화들이 임묘하는 상황이니까 푹 빠져서 꼭 하고 싶은, 거기에 신금 병신합을 먹을 거야. 이런데 이 많은 화기에 술토 속에 이제 화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술정정화 엄청난 양인들이, 도둑들이 바글바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금 막 이 합으로 끌고 가려고 해봐야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렵죠. 정화가 다 먹었을 수 있다. 그래서 병신합이 상징하는 거, 많은 비겁들이 상징하는 거, 직장인들은 큰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내가 뭔가 각광받고 있는 그런 업종에서 활동하고 있어. 사람들이 늘어나니까요. 요즘에 인력 채용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에너지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죠. 뒤에서 보겠습니다. 이건 나하고 똑같은 놈 하나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지죠. 그러니까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어. 진짜 장사 안 돼 죽겠네. 그런데 옆에 비슷한 매장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김밥집 또 하나 생겼어. 나 지금 김밥 하는데 접을까 말까 하는데 완전히 죽어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걸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은 무조건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경쟁자들이 많을수록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문에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들의 에너지가 나의 돈을 키워주는 구조. 다 구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먹자골목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 수많은 경쟁자가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힘들게 고객을 유치하지 않아도, 나를 모르더라도 고객들이 알아서 모이는 광장 같은 곳이니, 그 많은 고객들이 내가 경쟁력이 있다면, 맛의 경쟁력이 있다면 나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자연스럽게 놓이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나쁜 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해합 이렇게 되면 이제 평관 조직이라 나쁠 것 같아도 이렇게 양이들을 잘 잡아주니 훨씬 더 좋을 수 있겠고, 동시에 좌우총원도 그럼 무조건 나쁘냐? 그게 아니라 얘들을 이렇게 제어해주는 장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나 역시 내가 이렇게 우뚝 서 있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도 예를 들면 임자 이렇게 우뚝 서 있는 회사가 좋단 말이에요. 위아래로 치어서 무조건 나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은 무조건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고. 나한테 혼낼 만한 스승이다라고 생각하면 기꺼이 혼납니다. 위대한 그 선지식 그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무문관이나 벽암록에서 만나는 그런 스승들이 탁 한마디 던져서 깨달음을 확 선사하잖아요. 대우각성의 순간을 전해주는 그런 스승들, 임재할 덕산방 그런 큰 가르침을 몽둥이하고 소리 꽥 질러가지고 깨우쳐주는 그런 스승들, 좌우충 이런 거예요. 그러면 거부하냐? 쟤는 맨날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지 않죠. 내가 잘났으면 잘난 어른, 잘난 스승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요. 그러니까 대충 모호해. 이거 더하고 합이니까 숫자 더하고, 혹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무슨 좋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던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해, 두 해, 세 해 보냈는데 사주가 하나도 안 풀려. 다 모호해. 내가 아는 사람, 예를 들면 내 친동생의 사주 그걸 적용했는데 못 풀겠어. 내가 삶을 아는 사람인데도 그 사주에 적용을 못 하겠어. 뭔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해서 통제를 받고 그래야 사람은 배우는 것이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직원들이 더 느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 도플갱어죠. 그게 무조건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자신감이 있고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주체적인 사람은 자기 급의 사람이 주위에 있어주길 바래요. 내가 유시민인데 옆에 윤석열 같은 애 오기 꺼려 한다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공부를 해야죠. 이렇게. 공부가 자칫하면 그 설계대에서 잘 안 할 수 있겠죠. 식상으로 바로 가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항상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가 어떠냐, 인성의 상태, 그것에 따라서 공부를 많이 할 수도 있고 많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설기만 보고 막 그런 것만 보면 되느냐, 강하냐 약하냐, 이건 목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성이 강한 거 아닙니까? 운 보면 이제 수운으로 흐르는 것과 화운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랬을 때 수운으로 흐를 때가 공부하기엔 좀 유리하고 화운으로 갈 때는 좀 불리하죠. 공부를 전혀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성을 공부로 쓰지 않으면 오행과 물상적인 의미로 쓰게 됩니다. 인성이 여기 서너 개 있어도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다 그런 물상과 오행적인 의미로 살아갑니다. 기가 막히게 이렇게 살아가요. 이러면 대기업에서 다녀야 될 숙명을 타고난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젠 돈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커지죠. 오유파하는 막 이렇게 열기를 가해서 또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성급함, 열정을 다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게 있고, 이것은 이제 합으로 자연스럽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건데, 이 합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추론할 수 있죠. 오중기토라고 하는 상관적 능력을 발휘해서 일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 신중임수라는 관이 있으니 이 합을 또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장간 정유합을 통해서 인성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러니 관에 들어가서 관과 계약을 맺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것이 다 이제 되죠. 이런 거 식상, 이런 거야말로 이제 내년에 내가 뭘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직장인이라면 열심히 나하고 기질이 같은 존재자들과 열심히 식상을 쓴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축이라고 하면 오축으로 얼마나 내가 막 열심히 해도 성과도 잘 안 나고 그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오화가 이렇게 자꾸 인묘하는, 꺼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 힘을 보태주는 사람, 천군만마를 얻는 뭐 그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뭐 적토마에 뭐 이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그런 걸로 연상해봐야 뭐 삼국지만 떠오르고,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주의 꽃이 십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듯이 항상 십성적으로, 십성이 갖춰져야 구조론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깊이 공부하면 물상, 오행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 조후, 신강, 신약 이런 것에서 출발하고 거기에서 용신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 용신이야말로
명리학의 가장 큰 적이에요. 그런 건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어떻게? 제가 앞으로 출간할 책을 기다리시든가 이것이 사주명리학에 대한 사설 읽어보시든가 그러면 아시게 돼요. 사주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역학이기 때문에 딱 그걸로 정해진 그 의미, 그것이 다일 것 같아도 아니라고. 끊임없이 변해. 운에 따라서. 다양한 또 층위를 갖고 있어서 어떤 층위의 에너지를 내가 끄집어내서 지금 쓰고 있는가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여간 너무 또 늘어질 것 같아서 좀 오늘은 한 30분 이내로 좀 끊어볼 생각입니다. 병술, 식신, 일에 미친 사람이죠. 밖에 안 나가요. 자기 일에 엄청나게 파묻혀 지내는 사람들, 그런 연구원 이런 거 너무너무 필요하죠. 특히 이런 거 사회에서 이러이러한 걸 배웠어, 이러이러한 걸 전공했어,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직장도 그런 직장이죠. 또 여기에 화기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 금국목도 딱 되고 있으니까 생기를 보호하는 그런 연구원, 배워서 전문가가 된 거니까 자격을 가지고 하나의 전문적인 일에 헌신하는 사람, 연구원, 그런 거죠. 이렇게 되면 사회의 많은 비겁들이 내 식신을 도와줘.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연결돼. 여기 예를 들어 방합자조 있다. 훌륭하죠. 그러면 그럴 때 내가 어떤 사업,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었어.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만들었어. 프랜차이즈 가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내가 음식점을 시작해서 작게나마 그랬더니 나중에 사람들이 더욱 달라들어서 같이 하자고 그래. 이런 것 자기들은 지장간에 품고 있는데, 무토, 기토 품고 있는데 현실화하지 못했어. 그런데 자기들의 꿈이 여기에 있네. 나 저거 해보고 싶었던 건데 이미 있네. 그러면 우리 연결해서 같이 해봅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돈을 사회에서부터 끌고 들어와서 이 술정신금으로 키워야 되는 거죠. 방합적이니까 돈 벌기 굉장히 유리하죠. 이제 이런 사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릴 때는 진로 갈등 같은 것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저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또 운에서 또 이렇게 와버리고 그러면 진짜 갈등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걸 결국은 선택하는 운이구나 라는 것도 분석하다 보면 알 수 있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 물상을 같이 쓰는, 그러니까 지지 형파에, 형충파에 이런 것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주에 막 이 좌절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마라. 이 사주 공부가 누구나 하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부할 가치가 있어요. 소위 조금만 뭐 두세 달 공부해서 사주 풀고 유튜브에서 막 떠들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뿐이지. 그렇게 해봐야 결국 자기 성장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어쨌든 사주는 용신 찾고 용신운에 뭐가 어쩌고저쩌고 신강신약 결정하고 용신 찾고 조우 보고 뭐 등등등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냥 배울 건 그거밖에 없어. 그거 빨리 배워서 뭐 대충 그렇게 진단하면 돼. 이제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도나도 막 하는 건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건 토인데 오행적으로 보면 토가 뭐예요? 아주 쉽게 땅이잖아. 땅이 그럼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개간하고 그 위에서 예를 들면 진중, 을목, 미중, 을목 같은 경우는 꿍쾅꿍쾅 하면서 튕겨나오는 그런 대세운의 조합을 이루면 땅이 무너지고 그것은 땅 파고 높이 솟아있는 거 쳐내고 그러면서 이 개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뚫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생기들, 목으로 상징되는 그런 생기들, 그 상징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나무, 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속성을 가진 건축물들 이런 것들을 세우다. 그럼 그쪽에 일을 하겠네? 이런 거죠. 그 중에서도 현장 일을 할 거냐, 기획 일을 할 거냐는 역시 구조에 따라 다른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구조에 따라서 주변의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내 일을 도와주려고 하다, 내 일을 함께 하려고 하다. 이제 막 어떤 일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주변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나쁠게?
없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 돈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불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구조라면 특별히 불리할 것도 없죠. 와서 내 일을 열심히 해. 그럼 나는 술중신금을 꺼내서 여기다 두었는데 나눠줘. 일을 도와줬으면 나눠줘야지. 대가를 줘야죠. 신자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병신, 편제 깔고 있으니까 사업성, 나 돈 많이 벌 거야. 그리고 돈 버는데도 유리하긴 하죠. 그런데 이 돈이 이제 재생살 나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 괴롭죠. 왜냐면 재생살을, 이 신중임수 살을 갖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 무임경, 자칫하면 식신생재하다 재생살 나버려서 무임, 식신재살, 아유 힘들어, 이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나, 그런 쪽으로 인생이 구성된, 그 인생이 꼬여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요것만 보면 내 돈을 가져가겠네. 내가 연애하고 있는데 내 여자 딴 데로 가겠네. 뭐 남녀 공이 내 재물을 뺏길 수 있다. 아니, 쉽게 안 뺏기죠. 신중임수가 있으니까. 그죠? 또 내 돈 가져가려면 정임합, 내 통제에, 내 권위에, 복종에, 그 정임합 뭐 계약 맺어서 하자 그러면, 그죠? 네가 신중모토 일 같이 하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돈 얼마 줄지 그걸 계약서에 명시하고 하자고. 이런 합리적인 협상이 가능하죠. 신중임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뺏기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신자진, 이렇게 되면 이제 진토 일을 이 자수 정관 조직에서 하는 거죠. 그죠? 관성 에너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관성에서, 그러니까 직장에서 편제성 수입을 벌어가는 건데, 편제라고 해서 고정적인 월급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고정적인 월급 받아가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비정기적, 그러니까 성과급, 이런 것들을 원하게 되어 있죠. 스톡 옵션.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영업하고 왔는데 내가 이번에 이러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대단하게 성공시켜서 엄청나게 지금, 예를 들면 게임 개발, 지금 전 세계에 히트치고 있는데 내가 받은 성과가 고작 이거야? 그러면 이거 내가 프리랜서로 뛰면 더 많이 버는 거 아닌가? 내가 직접 사업체 차려서 하면 이거 다 내 돈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항상 편제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뭔가 도전적인 거죠. 직장에서 버는 것이 좋겠고, 이런 것은 이제 제극인이죠. 학문을 해도 이제 편인이라면 이제 경제학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정인이라고 하면 공부를 안 할 수 있죠. 오히려 공부를 안 해버려. 잔머리만 굉장히 늘어날 수 있죠. 정인은 공부에 대해 되게 묘신 지장간으로 일경함합, 금 에너지의 질량이 커지는 거 아니야. 얘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생각도 돈 쪽으로 가 있고, 공부도 돈이 중요하지 뭐 공부 뭐가 중요해. 돈을 벌기 위한 일종의 수단 정도로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봐도 또 안 돼. 여기 뭐 인목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또 해수가 있거나 뭐 이런 식이면 인성이 무조건 넘어가지 않죠. 다 이 질량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공부 안 한다 이렇게 갈 수는 없죠. 다 봐야 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직장 내에서 이것이 내 밑에 있는 돈인데 내가 비록 편제성 재물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관이 이렇게 특히 오화 같은 게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게 또 국가 자리가 연결돼 있고, 이 양인을 내가 제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인, 이 비견들이 많은 조직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신중임수를 조직으로 써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다 연결성이라고. 일단은 얘하고 연결돼 있죠. 내 돈을 뺏어가려는 양인들이 있으니까 이 심판을 나 스스로 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심판 봐줄 직장으로 써주는 게 기본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야 배울 것도 생기고, 그래야 신중무토, 이 식신, 어떤 특정 분야에 내가 전문성도 갖추게 되고,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이야 당연히 이제 부자의 잠재성을 그냥 가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여기에 인성이 있으면 머리로 벌 수도 있고, 식상이 있으면 열심히 장사해서 벌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당연히 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신 이런 거면 이제 직장에서 많은 돈을 벌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연봉 몇 억씩 받는 사람이면 굳이 뭐 힘들게 별도로 자기가 거래처와 고객을 발굴해야 되는 개인 장사나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결과중심주의자가 되겠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해진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자기 재물을 키우려고 하는 거고, 그것의 연결성은 다 다르죠. 미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미중을 뭐 공부하여 그것을 통해서 그런 자격이 있고 알미 있을 때 지장간 을경합금으로 해서 돈이 더 커지는 건 뭐 기본인 거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이제 상관적인 거기 때문에 상관페인도 굉장히 잘하고, 거기에 양인이 있지만 양인도 미중기토 일을 같이 하는 존재 이긴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사람, 성과를 굉장히 잘 내는 사람, 그래서 대가도 많이 버는 사람, 이런 사람 이제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겠죠. 이 신자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직 내에서 뭔가 하면 좋겠고, 이런 사주는 이제 술토에 태어나면, 술월에 태어나면 이제 내가 젊은 날에 30 되기 전에 이제 사업에 푹 빠지거나 어떤 일, 특정 업종에 혹은 특정 진로에 이제 미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다른 구조는 몰라도 이것은 그래서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겠다. 물론 운에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잘 봐야죠. 그래도 식신생재로 그러면서 방압을 짜려고 하는 그런 것은 있는 거죠. 역시 그것을 남이 도와준다고 하거나 그럴 때가 유리한 것이고, 잘못하면 예를 들면 정축이 있다 쳐봐요. 그러면 열심히 해서 키워놓은 돈을 싸그리 가져가 버려. 사업하는 정축이. 그러면 이거는 뭐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 조합을 봐야 된다. 그냥 이것만으로는 제가 뭐라고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조만 빨빨리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기 사주를 통해서 이것이 기본이니까 내가 무슨 월에 태어났다, 춥고 덥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회에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숙명이었는데, 그건 다 정해져 있죠. 그런 상황에서 당신 일지는 뭐야? 그러면 그것에 기본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병원연의 이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기본적으로 관계하는가, 그 정도만 딱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주는 여덟 글자가 다 필요한 거예요. 천간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헛소리. 지지만 봐도 다 알 수 있다. 개소리. 원국만 봐도 다 알 수 있다. 미친 소리예요. 다 대운. 다 봐야 하는 이유가 있죠. 일단 원국의 구조를 토대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다. 대운. 당연히 운에 따라서 글자의 의미가 다 바뀐다니까. 이게 역학이에요. 괜히 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글자 다 안 보고 뭐 여기 있는 거 한 서너 개만 봐도 다 알 수 있고 천간만 봐도 알 수 있고, 그러면 뭐 천간 사자, 뭐 지지 사자라고 하지 왜 사자 팔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젠체하는 거, 뭔가 대단한 경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젠체하는 사람들이 알맹이가 없어요. 성실하게 사주 8글자 대운 다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운의 변화에 따른 운명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죠. 병자 이런 사람이 이제 정관 깔고 있으니까 딱 자기만의 주관, 가치관 분명한 사람이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방해가 없다면, 예를 들어 미토가 있어서 얘를 딱 인멸시켜버려. 그러면 본인의 상관기질로 정관을 박살내는 거죠. 그러면 그런 원칙을 무시하여 법, 질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성향이 되는 거죠. 상관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튼 얘를 축토도 마찬가지. 자축합토. 이래서 축토 속에는 토끼 이제 재성이 있으니까 이 상관적 수단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법을 위반하거나 그런 것이 뭐 중요해. 뭘 지켜야 돼. 편법 속에 돈이 있는 거잖아.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돈이 있는 거 사실 아니야? 뭐 걸리면 잠깐 갔다 오지 뭐. 이런 사람들은 거리낌이 없죠. 그 조각도시나 뭐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온 박훈정 감독의 폭군? 제가 하이라이트만 축축 한번 봤는데, 어떤 드라마든 요즘에 이제 좀 잔인하죠. 사람들 목숨을 뭐 쉽게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놀듯 죽이고,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노바디 원투나 뭐 존윅이나 발레리나
존윅 스피노프, 무엇을 봐도, 그러니까 주인공이, 혹은 이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조연들이 사람들 엄청나게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모되는, 한 사람의 삶은 하나의 우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 존재, 이건 인간의 기준을 좀 벗어나면, 그러니까 동물들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러니까, 세계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재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 존재자가 죽으면 세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제 방송,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계신데,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신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옆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반려묘가 있다고 쳐봐. 개의 눈에는 이렇게 안 보여요. 제 말도 다르게 들리죠. 전혀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죠? 옆에 지나가고 있는, 벼룩이 이거 본다고 쳐봐. 모기가 날아다니다가 보고 있다 쳐봐. 다 다르죠. 이 세상을 보고 있는 새들의 눈에는 이 세계가 달라 보이죠. 그래서 각각의 세계, 존재자일 수만큼 세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자기 인식에 투영된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라는 것이 굉장히 객관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죠. 우리 저마다의 인식에 따라서 그 경우의 수만큼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존재자들끼리 충돌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의 교집합이 넓어질수록 사회는 평화로워지고 안정되고 그럴 수 있죠. 그 반대로 가면 이제 그 극단이 옛날에 나치즘이나 윤석열 시기에 이찍들 유노게인 그거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그런 세상에 산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관도 하나의 세계예요. 회사라는 세계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철학적으로 부르는 세계란 말이야. 가치관, 주관, 원칙 이런 게 뭡니까? 내가 나의 세계를 살아가고자 내가 수립한 어떤 척도 같은 거죠. 그런 것을 세웠다가 스스로 무너뜨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리낄 것이 없는 거죠. 나쁜 짓 함부로 하게 됩니다. 상관을 제어할 인성이라는 무기가 없다면 그런 것이죠. 요즘은 죽여도 너무 많이 죽인다. 영화든 드라마든. 하여간 직장생활 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공부를 많이 할수록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비겁들이 있고 이렇게 비거분이 오고 그러면 내 관으로 다스릴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 나쁘게 말하면 빨리 회사에 승진해서 출세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출세욕을 당연히 가질 수 있죠.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고 이런 글자가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거의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자를 내가 다른 방법으로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범한 사람의 길을 걷고자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정관 융통성이 굉장히 떨어지지만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수양을 해서 정말 누구나 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키우는데 그런 용도로 쓰면 좋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합을 이루기 때문에 좋은 리더십이고 이건 이제 부딪히는 거죠. 항상 불만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인들은 항상 평관으로 다스려라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병해라는 관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또 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관으로 몰빵한 사주가 또 되는 거죠. 그러면 브랜드를 키워야 될 사람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 사람이죠. 그럴 때 이 비식재관위의 순서를 잘 보면 내가 관을 확보하고 그러면 돈은 따라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을 추구한다는 것은 돈 벌어야 돼. 빨리 가난한 집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돼. 혹은 회사에서도 빨리 돈 벌어야 돼. 악착같이 내가 남한테 얻어먹고 욕먹어봐도 다 저축해가지고 또 그리고 투자해서 나는 40 되기 전에 강남에 집을 사고 차는 뭐 포르쉐 타고 이렇게 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야지. 폼나게 살아가야지. 그게 자기만의 가치관일 수 있는데 그러면 아무도 없을 수 있죠. 주변에 부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그 부를 과시할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또 그것도 별 재미없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부를 벌고자 하는 것이 안락한 삶도 그렇지만 그게 이제 일종의 권력이기 때문에
과시하려고 하죠. 집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봐야 한다. 이런 거. 재생관, 돈도 벌고, 명예도 벌고, 내가 브랜드를 갖췄더니, 유명해졌더니 돈이 알아서 들어오네. 누가 막 돈 보내줘. 이런 형태죠. 브랜드가 있으면 돈 벌기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내가 사회에서 기술, 제조, 능력, 실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합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중에 창업하고 등등등. 역으로 내가 이런 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사회에서 이러이러한 능력을 발휘하여 내가 어떤 성과물을 거두겠다. 성과물을 반드시 돈으로 국한시키지 말라고. 돈은 진짜 전부가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삐끗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잔인하냐? 이번에 조진웅 보낸 것처럼 잔인한 겁니다. 그 전에 이선균. 그러면 10대 때 삐끗, 이 저항하고 반항하는 기질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에너지를 타고나고, 집안 어렵고 그렇게 하면, 실체는 아무것도 몰라. 주동자였는지, 그죠? 그 일부였는지, 처절하게 반성하고, 정말, 자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런 집단의 끊임없는 유혹이나 때로는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는지 모르죠. 물론 사주 갖고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가 무조건 100%라고 내가 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제가 끊임없이 강조했죠. 그것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조이덱 이하 이 법비들과 다를 바가 없는 아주 악한 생각이고 행동이죠. 세상이 그만큼 잔인한 거예요. 자기 진영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불법적인 정보를 끄집어내서 유포하고 끌어내리고 이런 짓들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인간은 완벽하게 선하게 살 수 있는가? 없죠. 선악에 대한 분별을 하지 말라고 노자도 얘기했고, 그죠? 부처님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이 이분법에 쌓여있는 한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그것을 인간이 법으로 규정했죠. 그런데 그 법을 누가 악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부 독재 시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고통을 받았습니까? 길게는 몇십 년. 그 중에 하나가 조이대죠. 하여간 세상은 잔인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성적 성찰을 하면서 자기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정말 언제 어느 때 나의 티끌이 태산처럼 부풀려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외생 변수에 휘둘리지 않을 아주 그런 단단한 자기 삶의 고갱이를, 이 정수를 가져야 돼요. 마조 스님이 말씀하신 평상심시도 평상심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항상 일정하게 지속되는 고요한 마음. 그럼 곧 부처라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렵냐. 불같은 성미를 가져본 사람은 알죠. 저도 젊을 때 그랬으니까. 그런데 아주 고요하게. 고요함은 수죠. 수국화. 조급함은 불이고요. 화기도 수국화. 고요함의 수로 이 조급함의 다혈질의 화를 이길 수 있죠. 저절로 오냐? 명상, 템플스테이 열심히 하면 오냐? 안 와요. 스님들처럼 산에 가서 고요한 산사이에서 명상할 거 아니면, 참선할 거 아니면, 또 참선 죽으라고 한다고 또 안 돼. 마조 스님 말씀 하나 더.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이 평상심, 저는 평정심이라는 말을 쓰는데, 명리를 통해서 그것이 고요하게 찾아오는 순간을 경험했고, 그것이 일정하게 지속되는 것을 알았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화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의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죠. 1초면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죠. 여러분도 그걸 기르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운에는 사주가 아주 이 정관이 취약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내 리더십을 더욱더 발휘할 수 있죠. 직장 내에서는 그렇죠. 그런 존재. 근데 충돌,
내 리더십, 강압적인 리더십은 좋지 않겠죠. 부드러운 리더십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항상 억하심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재물 투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선전할 확률은 상대적으로는 적겠죠. 물론 이 다른 글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요. 믿으시면 안 돼.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알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알고 어떤 행위를 하는가,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하는가, 벌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어요. 운이 좋아서 벌 수도 있어. 그런데 운이 나빠서 더 잃게 돼. 그러니까 그 공짜 근성을 버려야 돼요. 모르면 하면 안 돼. 왜 모르고 하시나? 그건 열정으로 위장된 충동 때문이죠. 젊을 때 다 경험해 본 바예요. 인간은 절대 운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병진, 진, 식신이죠. 술토와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 인성이 있죠. 관, 정관도 있죠. 관인상생의 에너지, 무게압, 그러면서 비겁의 에너지도 만들어지고, 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일하는 게 좋겠네. 그러면 식신패인, 을목이라고 하는, 지식을 갖추고, 학위를 따고, 자격을 획득해서 내가 전문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좋겠네. 이제 그런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지장간 분석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하라. 같은 지장간 해석도 월지 해석과는 달라요. 월지는 옛날식으로 따지면 격을 잡는 거라서 내가 어떤 사회에 살아가려고 태어난 것인가, 어떤 숙명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은 어떤 숙명을 나에게 주었는가, 나는 어떤 속성의 사회에서 하늘이에게서 부여받은 어떤 숙명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떤 숙제를 맞춰야 내 삶이 좋아지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고, 거기엔 당연히 이제 이 계절적 요인, 12개월로 우리는 감각되는 계절적 요인, 즉 시공의 의미도 당연히 갖고 있는 건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십성도 해석하지 마라, 십성 버려라, 이런 미친 관법이에요. 처음에는 그럴듯 해볼지 모르지만 제가 다 접해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황당한 것 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사주 해석 전혀 안 되니까. 말은 번절할 수 있지만 안 돼요. 버릴 거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럴수록 구조론에 가까워진다. 이런 거 뭡니까? 관하면 직장생활이 항상 이 관계가 신자지인해서 직장생활에서 노력하면서 뭔가를 해야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직장과 원증기문 딱 걸리는 문제가 있고, 이게 임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걸 하기 위해서 어떻다? 직장을 때려칠 수 있죠. 하지만 직장생활은 필수죠. 왜냐하면 얘를 이렇게 임묘시킨다는 것은 진중괴수를 키우는 거지, 내가 회사에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터득했냐에 따라서 이 진중괴수의 상태가 좌우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배워서 식상을 쓰는 거죠. 그죠? 이게 꼭 내가 인성을 갖고 있어야만 교육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식상이 일시에도 있을 수 있어요. 사회에서 어떤 걸 배우고 자격을 취득하여 이렇게 연결되면 국가 자격,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업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걸 배워서 연구원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지식 분야의 비즈니스일 수 있고, 뭐 등등등 다 되죠. 이것은 이제 뭡니까? 사회의 비겁들이 내 일을 키워주는 형국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합을 이루는 형태고, 이게 자칫하면 남 좋은 일 시킬 수 있어요. 겉으로는 화생토지만 이게 아주 매끄러운 건 아닌 상황에서 진중을목, 사중경금, 아예 지식이 사화 비견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돈, 사중경금을 키우는데, 일경업으로 키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너 기획력 좋은 애지, 왜냐면 제국에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돈에 항상 약해지고 돈에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죠. 정인이 사라지고 돈화 되려고 하니까 돈을 추구하는 성질,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남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죠? 막 목돈, 사중경금 편지 한번 벌어볼까 하다가 결국은 이 양심도 잃고, 그죠? 순수한 영혼도 피폐하게 되고, 결국은 비견 돈만 키워주게 되고, 그런 걸 수도 있죠. 이 병진일주, 요거 관계만 얘기했기 때문에 왜 또 나는 병진일주인데 나쁜 얘기만 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읽는 거를 지금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진 이건 격가이기 때문에 화생토가 잘 안 돼요. 근데 다른 쪽에서도 연결이 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진유합, 신진, 이건 신자진에서 자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상태죠. 그러면서 꼭 자수를 다 공협하느냐? 절대 또 그럴 리가 만무하죠. 운도 그렇게 흐르지 않고 아예 수기와 거리가 먼 상태라면 그렇지 않죠. 진토를 통해서 사회의 돈을 끌어온다. 이것은 내가 진정 을목이란 노하우가 있을 때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이고, 이럴 때는 정말 크게 쓴다면 나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 사회에 있는 신중 임수들도 내가 이렇게 끌어와서 회사를 인수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사람도 돼요. 어쨌든 이런 것은 이제 이일저일 막 하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거부하는 것도 되죠. 축진파 진술충에서 사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싫어. 돈 버는 일, 여기 돈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결과 중심적인 삶을 나는 못 살겠어. 나는 순수한 학문의 길을 걸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37, 8세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대운에 따라서는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오히려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결정적인 건 없어요. 조금씩 다르다. 어쨌건 내가 어떤 일을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은 맞죠. 그러려면 배워야 하고, 그래야 가치가 높아질 테니까, 그래야 노하우를 터득할 테니까 경험도 많이 해야 하고, 그러면서 남의 말을 들으면 안 되죠. 타자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나의 욕망. 돈을 벌려고 움직이는 방향이 아니라 학문의 세계로 간다. 그랬더니 나중에 운을 만나서 예를 들면 진유합 더 좋을 수가 있다. 이건 이제 운이 초기에 이렇게 금운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돌아서 가야겠죠. 한참 나이 든 후에 말년. 그러면 그런 확률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제 인성을 통해서 계속 인성의 질량을 키워서 그것이 나중에 돈이 되는 형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죄, 사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구조다. 그러면 어쨌든 인성으로 성과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성으로 성과를 내는 게 도대체 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뭘 배웠어. 그래서 전문가가 돼. 배워서 전문성을 발휘해. 그런데 그것이 내가 배워서 열심히 글을 쓰는 작가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이게 또 다른 쪽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그림 그리는 사람 될 수 있고, 음악하는 사람 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야말로 기술 쓰는 사람일 수도 있고, 등등등등. 인성이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배워서 투자, 문서 투자 그런 쪽에 공부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기에 재성 있으면 확실하겠네. 편인 있고 제극인, 문서 제극인 평가 분석 해가지고, 그러면 그 돈을 끌어오기도 좋잖아요. 나중에 그런 능력을 가지면. 다 다르다. 병술, 무술, 병술, 경인, 신은 추론이고요. 이게 기회로 막 보는 사람도 있던데, 어쨌든 저는 무술이 맞다고 보고, 실제로 이게 히딩크 형님 이 병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게 양팔통이죠. 식신인 것은 이 사람은 전문가죠. 한 우물을 판 사람의 축구의 인생을 살아왔다. 선수 시절부터. 이게 이제 같이 뛰는 애들이죠. 같은 형국으로 뜁니다. 인호술 왕지가 없으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목표를, 그러니까 팀 우승 이런 거, 그런 목표를 가진 그런 식신이잖아요. 그죠? 이합 집산이에요. 모였다가 사라지고 다른 팀으로 가고 이런 형국이고, 이 드러난 것도 인묘됐다 여러 팀을 바꾸는 선수나 감독이나 그런 속성을 갖고 있죠. 식신생재, 나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돈을 버는 사람인 거고, 제극인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죠. 편인 제극인 분석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거야. 그렇게 철저하게 분석해서 사회의 선수들을 목국토에서 가르쳐. 그건 뭐예요? 그게 교육업이라니까. 그래서 코치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인호술, 이 식신들을 어떻게 해요? 픽업화하잖아. 같이 친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냉철하죠. 왜? 왕기가 빠져 있으니까 목국토는 그대로 하는 거야. 컨트롤하는 거죠. 친구가 돼버리면 얘들이 토가 아니잖아. 그러면 화가 되려고 하잖아. 나 화인 게 배워. 나 감독하고 나하고 그냥 똑같은 게 배워. 맘먹으려고 하죠. 나 사적으로 봐줄게요. 이렇게 되면 잠재력이 발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제극인 능력이 커지고,
남보다 인성적 능력을 엄청나게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운에는 또 다른 식신 능력도 굉장히 발휘하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임묘진에서 다양한 얘들을 막 이렇게, 이거 자체가 임목을 띄워가지고 이제 진토 애들 가르치는 건데, 진술충 하면서 정말 극단적인 어떤 식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전술적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그러면서 전혀 이질적인 존재들을 이렇게 내가 맞춤형으로 딱 목국토에서 너는 완전히 임묘진 내 생각에 따라 순응해 복종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친구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아주 친구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고, 다르죠. 다 달라요. 저기 뭐 저 뭡니까, 사기에 보면 이 손무가 그때 양무전가 누구야? 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 궁녀들 너 지휘 능력 있어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궁녀들 반으로 딱 날라가지고 군령을 탁 지시하는데 깔깔거리고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 목을 딱 뱉더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군령이란 이와 같다, 군 지휘는 이와 같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오기처럼 그러니까 병사들 이렇게 막 종기 입으로 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감동시키는 리더십도 있고, 뭐 다 다르죠. 어쨌든 뭐가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오기도 뭐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사람은 아니고, 그 리더십에 또 부모들은 겁나게 반대하고, 이제 그런 거 보면 정해진 건 없다. 맞춤형, 철두철미하게 분석한 탁월한 두뇌, 지휘 능력, 목국토, 이걸 토대로 사람에 맞추는 능력, 리더십, 맞춤형 리더십,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죠. 히든키 형이 이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국내에 와서 수술 자주 받죠. 무릎이 좋을 수가 없잖아. 그죠? 가뜩이나 인호솔 설기가 많이 되고, 화기에 달궈진 금들이 이게 술중, 신금, 진거 계속 건드리잖아. 딱딱딱딱딱. 날카로운 침이 건드리듯. 그럼 얘가 이제 나이 들고 설기되고, 그럼 계속 사가 가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진술청 할 때 또 임묘진 진술청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렇게 하면 다 그럴 때 이렇게 쿵쾅쿵쾅 이렇게 딱 긁어져요. 아파요.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설기도 많이 되는 상황이고, 이제 무릎만은 아니죠. 이게 상징하는 수많은 물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체적으로 간실배신, 담소위 대방, 꼭 간담 이걸 떠나서 얘가 이제 면역력부터 시작해서 근육, 신경, 뭐 온갖 것이에요. 온갖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상상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이해의 영역이죠. 그런 건. 그랬을 때 이제 임목의 상황이 굉장히 좋기는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건강히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지난 월드컵이었던가요? 적은 돈으로, 혹은 무상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말 돈 욕심 없이, 왜냐면 많이 돈을 갖고 있으니까. 제극인 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국가대표 한번 지휘하고 싶다 했는데 우리 축구협회가 거의 쓰레기급이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았죠. 우리 월드컵 지금 상황이면 별로 좋지 않겠죠. 어쨌든 다시 한번 지휘를 했으면, 지금 선수들 지휘했으면 정말 일본이 그렇듯, 일본이 선언한 것처럼 우리도 뭐 월드컵 우승을 향해서 이강인의 꿈처럼 한번 도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슬미영하고 그래서 무토가 들어가고 이러는 게 건강에 별로 좋은 건 아니죠. 항상 화기가 이렇게 왜 막 늘어나고 그러면 목 생활을 해줘야 되거든. 그냥 자동적으로 인호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 생활은 저절로 되는데, 이게 약하죠. 화기는 넘쳐. 그러니까 불 떼줘야 돼. 불은 사방팔방에 많은데 목재가 약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 얘가 훅 꺼져버리거나 훅 설기돼가지고 확 맛이 갈 수 있겠죠. 혈관 문제 같은 것들에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꼭 뭐 이거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른 건 딱 떠오르지 않고 무조건 양팔통에 딱 보고 제극인의 능력, 그래야 히딩크지. 여우 같은 지휘자, 기획자,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 지휘 능력, 그러면 목국토의 조합이 있어야겠다, 이런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항상 심장마비, 뇌출혈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 과격한 운동 이런 거 안 하셔야 되고,
아무튼 살 빼야 되고, 식신이니까 먹는 거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 들고 운동 안 하니까 이제 살찌고 이러는데, 살 빼야 가볍게 해야죠. 어쨌든,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참 좋겠다. 이게 또, 팔순 넘어가면서 이 정미가 겹치는 운이라 좀 세게 오거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아이고, 30분 하려니까 도저히 안 되네. 네. 어쨌든 또 1시간 한 것 같습니다. 정화는 내일 하려고 했는데, 내일 제가 지방에 상가집을 가야 해서, 목요일쯤 작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